자, 이번에는 배열 사용 예제 중에 배열 요소 값을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배열은 많이 사용됩니다. 1차원 배열, 뒤에서 배우는 2차원 배열 자주 사용되죠. 특히 여러분들 자바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에도 사용되죠.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 배열은 많이 사용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1차원 배열을 여러분들 사용하려면 일단은 1차원 배열은 선형 구조라고 그랬죠. 아래처럼 그렇죠. 옆으로 쭉 펼쳐진 선형 구조로 해서 생각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보면 자, 배열 요소 값을 교환하는 그 과정이죠. 자, 교환 전 배열 값이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 num이라는 배열이 있으면 num이라는 배열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배열 요소부터 1, 2, 3, 4에서 9, 10 마지막에 요소는 10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저장되어 있죠. 자, 이 값을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첫 번째에는 맨 마지막에 있는 값 10이 저장되고 반대로 저장하라 그죠? 19, 87에서 처음에 있는 값이 마지막에 이제 저장되도록 한번 구현해 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일단은 한번 분석을 하고 한번 구현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겠죠.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 첫 번째 배열 교환 방법이죠. 자, 교환 전 배열이 있죠. 자, 1에서 10까지 저장이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방법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템프라는 예를 들어 위에 배열의 이름을 num이라면 num이라는 배열과 똑같은 크기를 갖는 템프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그렇죠. 템프라는 배열에는 num이라는 배열의 그 끝에 있는 그 마지막 배열 요소의 값을 이런 식으로 거꾸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19, 8, 7, 6, 5 해서 1까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템프라는 배열 요소의 값을 이런 식으로 기존의 num이라는 배열에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저장해 버리면 결국에는 num이라는 배열은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값이 바뀌어서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배열 요소의 값을 바꾸어서 저장하는 그 이제 방법을 이제 구현한 거죠. 자, 보면 자, 우리 앞에서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 그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우리 앞에서 그 분석한 내용을 프로그래밍 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 여러 가지 뭐 방법 이런 거 생각할 것 없이 템프 제로에 말 그대로 우리 그 이제 일일이 손으로 써주는 거죠. num 9에서 이런 식으로 템프 제로에 num이라는 배열의 마지막 요소 저장하고 템프 1에 num 8 이런 식으로 손으로 일일이 써줘서 이제 원하는 결과를 출력하면 되겠죠.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그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일일이 다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 지금 num이라는 배열은 지금 요소가 10개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일일이 손으로 써주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배열 요소가 100개만 되면 템프 0은 num 99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번을 써줘야 되는데 그거는 좋은 프로그래밍 방법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래밍으로 어떤 구현을 하려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분석을 하면서 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어떤 규칙성이나 일정하게 돌아가는 패턴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 예제도 보면 자, 템프라는 배열은 이제 그 이제 num이라는 배열의 요소를 거꾸로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템프 제로에는 결국에는 num 9 10번째 요소의 값이 저장되겠죠. 템프 1에는 8, 템프 2에는 7.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 그대로 각각의 그 배열의 요소의 값을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보면 결국에는 자, 요 템프라는 배열 요소의 인덱스하고 num이라는 배열 요소의 인덱스하고 일정한 관계가 일어나죠. 자, 옆에 그 결국 써놨죠. 자, y 템프 배열의 인덱스는 결국 9-x 그렇죠. num이라는 배열의 인덱스와 9-x라는 관계가 있죠. 그렇죠. x가 9면
y는 0이죠. x가 8이면 y는 1이고. 그렇죠. 자, 요런 관계를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소스를 구현하고 있죠. num이라는 배열선에서 1에서 10까지 값을 저장하고 있죠. num.length 해가지고 랭에 저장하고 난 다음에 temp라는 배열을 똑같이 num하고 똑같은 타입으로 선언하고 사이즈도 같아야 되겠죠. num inst에서 랭 사이즈도 같죠. 그러니까 temp라는 배열을 똑같이 10개의 사이즈를 가지겠죠. 자, 그리고 12행에 보면 for에서 i는 0부터 i가 그 랭보다 적을 때 가지고 책에 좀 오타가 있습니다. 책에는 랭 마이너스 1이 되어 있죠. 랭입니다. 랭 말 그대로 i를 0부터 그 9까지죠. 9까지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자, temp i는 num에서 랭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해서 자, 요 관계가 중요하죠. 요게 여러분들 그 방금 우리가 본 그 인덱스 사이의 그 관계죠. 그렇죠? temp i가 0이면 i가 0이면 자, 순서 그 위에 그 테이블 있죠. i가 0일 때는 temp 0은 결국에는 랭 마이너스 1 9니까 9 마이너스 0은 9죠. 그러니까 temp 0은 num 9의 값을 저장하죠. i가 1이면 temp 1은 9 마이너스 1이니까 8이죠. 8. 그러니까 temp 1은 num의 9번째 요소를 저장하고 결국 i가 증가하면 결국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배열이 매칭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temp에는 num이라는 배열 요소의 값을 반대로 저장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6행에 결국에는 temp 배열에 있는 요소 값을 num이라는 배열에 순차적으로 다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1행에서 num이라는 배열 요소를 출력하면 자, 이런 식으로 값이 거꾸로 이제 저장돼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앞에서 알아본 방법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이제 두 번째 배열 교환 방법이죠. 자, 첫 번째 방법에서는 똑같이 이제 temp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배열에 저장하고 난 다음에 값을 반대로 저장하고 난 다음에 다시 덮었었죠. 그렇죠?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배열 요소의 값을 이제 바꾼다는 의미는 자, 처음에 보면 자, 결국에는 1, 2, 3, 4, 5, 6, 7, 8, 90이니까 이제 바꿔진 상태는 10, 9, 8, 7, 6 해서 쭉 저장되는 거죠. 결국에는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값이 맨 처음으로 온다 이거죠. 그렇다는 거는 잘 보면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자, 먼저 원래 배열값하고 바뀌어진 배열값하고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19876에서 1이니까 마지막에 있는 값이 처음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있는 값이 마지막으로 가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지막에 있는 값을 처음에 있는 값으로 다시 저장하면 10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에 있는 값을 마지막에 저장하면 이때는 10이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값을 처음에 있는 값으로 배열의 첫 번째 요소로 저장할 때는 기존에 있는 값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놔야 된다 이거죠. 백업을 해놔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마지막에 있는 값하고 처음에 있는 값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음에 있는 값을 temp라는 변수에 이런 식으로 백업을 해놓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자, 마지막에 있는 요소의 값을 처음에 있는 요소에 저장을 한다 했죠. 그럼 10이 저장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템포에 있는 값을 마지막에 다시 저장하면 10하고 1하고 바뀌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에 있는 값하고 처음에 있는 값을 바뀌었으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있는 값하고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는 값 2하고 9를 바꾸는 방법도 동일하겠죠. 먼저 2를 템포라는 변수에 백업을 시키고 그렇죠. 9를 두 번째에서 저장하겠죠. 그리고 2를 다시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결국에는 9하고 2하고 바뀌는 거죠. 똑같이 세 번째하고 뒤에서 세 번째하고 바꾸고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배열의 요소의 값이 변경돼서 저장한다 이거죠.
그죠? 그 앞에 방법은 템프라는 또 다른 배열을 만들어서 이제 실행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요 변수 하나만을 이용해 가지고 각각의 그 이제 쌍이 되는 그 이제 요소의 값을 바꿀 때 요 템프라는 배열을 백업해서 저장하면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앞에서 알아본 배열값 교환하는 두 번째 방법이죠. 그걸 이제 구현한 소스죠. 자, 보면 num이라는 배열을 선언하고 있죠. num.length에서 배열 사이즈 구하고 템프라는 변수 선언하고 있죠. 자, 보면 12행의 폼 돌면서 i가 0부터 i가 이번에는 랭 나누기 배열 사이즈의 반만 돈다 이거죠. 왜냐하면 루프문을 한번 돌 때마다 두 개의 값이 교환되니까. 그렇죠. 반만 돌면 되죠. 자, 그리고 13행의 템프는 num i에서, 자, 옆에 이제 테이블 있죠. 테이블 보면, 자, i가 0일 때 당연히 참이죠. 참이니까 템프는 num 0 하니까, 자, num이라는 배열이 생성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자, i가 0이면 템프는 num 0, num 0가 1이죠. 자, 템프에 1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자, 14행은 num i가 지금 제로니까 num 0는 num 랭-1 10-1이 9죠. 9-i니까 i가 0이니까 9죠. 그러니까 num 0는 num 9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값 12, 결국에는 첫 번째 1을 덮어 쓰는 거죠. 첫 번째 요소에는 그리고 10이 저장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5행에 보면 num에서 랭-i는 템프니까 결국 num 9에는 1이 저장되는 거죠. 템프에 1이 저장되었으니까 결국에는 10 대신 1이, 자, 이런 식으로 결국 10하고 1하고 바뀌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i 플러스 하면 i가 1이 되니까 이번에는 num 1 두 번째 요소의 값이 템포에 저장되는 거죠. 2. 자, 그리고 난 다음에 num 1은 num 8 9가 이 자리에 저장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가 9 자리에 저장되고, 그렇죠. 또 i가 2가 되면 이번에는 3하고, 그렇죠, 3하고 이제 8하고 교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교환하면 i가 결국에는 랭스가 10이니까 10 나누기 2 하면 5죠. 4까지 하면 템프 4, 템프에는 템프 num 4에 있는 값을 저장하고 결국 num 4하고 num 5를 교환하고 난 다음에 num 5하고 num 4를 교환하면 이제 다 교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조금 더 실습을 해보면 이걸 2로 안 나누고 그냥 랭만큼 이 폼을 돌면 한번 교환됐다가 또 교환되니까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폼문을 한번 돌면 두 개의 값이 교환되니까 나누기 2를 해줘야 되죠. 자, 배열을 반대로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배열 값을 정렬하는 예제죠. 크기 순으로 이제 정렬하는 거죠. 자, 보면 의미가, 자, 최초의 배열에는 자, 배열 요소의 값이 5, 4, 3, 2, 1.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죠. 자, 이걸 처음 이제 배열 요소 값끼리 서로 비교해 가지고 배열의 첫 번째 요소는 그 배열 요소의 값 중에 가장 적은 값, 두 번째는 그 배열 요소 중에 두 번째로 적은 값. 자,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봐라, 그런 뜻이죠. 자, 그 정렬하는 방법이죠. 자, 먼저 방법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숫자를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오름차순으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라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쓰이죠. 방법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방법은 버블 정렬이죠. 버블 정렬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자, 방법을 보면, 자, 여러분들이 버블 정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념을 알기보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 방법을 먼저 여러분들이 터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방법을 보면 상식적으로 우리의 이제 정렬하는 방법은, 자, 처음에 숫자를 하나 정하는 거죠. 자, 정해 가지고, 자, 다른 그 숫자하고 한번 쭉 비교를 해본다 이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 5를 정해 가지고 5하고 4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적으냐,
당연히 4가 더 적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비교한 후에는 5하고 4하고 이제 교환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교환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4를 가지고 5는 비교했으니까 그 다음에 있는 요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본다 이거. 4하고 3이겠죠? 당연히 3이 적죠. 적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3하고 4하고 이제 그 교환을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때까지 비교한 값 중에 제일 적은 값 3하고 비교되지 않은 값 이제 2죠. 2하고 비교해 보면 자, 2가 더 적죠. 그러니까 2를 이런 식으로 또 교환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그 요소의 값 1하고 비교하면 1이 제일 적죠. 그리고 그러니까 1하고 2하고 교환을 하는 거죠. 이제는 비교할 값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에는 그 배열이 가지고 있는 값 중에 가장 적은 값이 저장이 되겠죠. 그렇죠. 방법이 이거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요소에는 이 배열 요소 중에 가장 적은 값이 저장되어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에는 이제 그 중에 가장 적은 값을 두 번째 요소에 이제 저장하면 되겠죠. 방법은 같다 이거죠. 두 번째 요소하고 나머지 요소하고 값을 일일이 비교해 보면 되겠죠. 자, 5하고 4하고 비교하면 4가 더 적죠. 그러니까 4하고 5하고 교환했죠. 그리고 4에 대해서 3하고 비교했을 때 3이 더 적죠. 그래서 3하고 4하고 교환하고 3에 대해서 2하고 비교하면 2가 더 적죠. 그러니까 2하고 3하고 교환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세 번째 요소하고 나머지 있는 요소하고 또 비교하면 결국은 5, 4, 3 중에 제일 적은 값이 3이겠죠. 다른 또 두 요소 중에 비교하면 4하고 5하고 비교하면 4겠죠. 그리고 5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비교를 해서 배열 요소의 값을 저장하면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는 1, 2, 3, 4, 5라는 값으로 저장이 되겠죠.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겠죠. 오름차순으로. 이게 하나의 방법이죠. 자, 요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소스로 구현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배열값 정렬하기 이제 구현 소스죠. 보면 자, num이라는 배열에 5, 4, 3, 2, 1에서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쭉 배열에 5, 4, 3, 2, 1 해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자, 10행에 보면 이제 구현 과정이죠. 이중포문을 쓰죠. 이중포문. 자, 포해서 i가 0부터 num.length부터 i를 증가시킨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부 포문에 보면 j죠. j가 i부터 j의 값이 이번에는 i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num.length보다 적을 때까지 j를 증가시키는데 자, 보면 if 해가지고 자, 이제 우리 앞에서 했는 방법대로 이제 비교를 한다 이죠. num i가 num j보다 크냐. 자, 결국에는 i가 우리 앞에서 봤을 때 비교하는 배열 요소의 인덱스를 나타내는 거죠. 첫 번째 요소부터 비교하니까 i가 지금 0이죠. 0이니까 그 첫 번째 요소를 나타내는 거죠. 첫 번째 요소 num 제로겠죠. num 제로가 num j가 그죠. j가 i하고 같다 그러는데 사실 같을 필요 j하고 i하고 같으면 i가 0이면 j가 0이니까 00이니까 자기 num i하고 num j하고 이제 같으니까 이제 num i하고 num j하고 같을 때는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기 자신하고 비교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항상 이제 거짓이니까 이제 고려할 필요가 없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j가 1이 되면 그렇죠. 조건식에 num 제로가 num 1보다 크냐를 묻고 있죠. 5, 4, 3, 2, 1 5, 4, 3, 2, 1 해서 저장되어 있으니까 5가 4보다 크냐. 그죠? 크죠? 크니까 참이죠. 참이니까 결국에는 우리 앞에서 배운 그 배열 요소를 교환하는 방법대로 num 결국에는 0, 템프에는 num 제로 5를 이런 식으로 저장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i가 0이니까 num 제로는 결국에는 num 1 두 번째 요소의 값을 결국 바꾼다 이거죠. 그렇죠? 5 대신 4가 저장되겠죠? 4가 저장되고 템포의 값을 num j, num 2겠죠. num 2, num 1, num 1이겠죠. num 1을 저장하면 결국에는 5가 이런 식으로 저장되겠죠. 그 4하고 5하고 변경이 된다 이거죠. 바뀐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부 포문의 마지막에 와서 또 j가 증가하면 j가 요번에는 2가 되겠죠. j가 2.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이 이 포문을 만나서 num
그 제로 아까 바뀌었죠. 4하고 5죠. 4하고 들어간에서 넘 제로 4가 요번엔 j가 2니까 요 세 번째였어요. 세 번째에서 넘 2니까 세 번째 3 그리고 4가 3보다 크냐를 묻고 있죠. 크죠. 참이니까 또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는 템프에 4라는 값을 백업을 시키고 그렇죠. 넘이 3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템포의 값을 넘이 세 번째 값에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3하고 4하고 변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i가 이번엔 3이면 또 그 제로의 값이 넘3 네 번째 값보다 크냐? 크죠. 3은 2보다 크니까 또 참이니까 또 바꾸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i가 4가 되면 또 i가 4가 되면 또 넘 제로가 넘 4보다 크냐? 넘 4는 1이니까 당연히 크죠. 참이니까 또 바꿔주는 거죠. 결국에는 내부 11행에 있는 내부 포문을 한번 수행하면 결국 첫 번째 요소하고 다른 요소의 값을 한 번씩 다 비교하니까 결국에는 첫 번째 요소에는 이 그 배열에서 가장 적은 요소 값이죠. 1이 저장된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행에 있는 내부 포문은 이제 종료를 하는 거죠. 거짓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외부 포문에서 i를 증가하면 i는 요번에 1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말 그대로 첫 번째 요소는 그 배열 요소 중에 가장 적은 값이 저장됐다 이죠. 그러니까 i가 1이니까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다른 요소하고 똑같이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그 외부 포문이 종료할 때까지 쭉 이제 그 실행을 하면 결국에는 자, 그 이제 넘이라는 배열 요소는 자, 이런 식으로 1, 2, 3, 4, 5가 저장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5, 4, 3, 2, 1이었는데 1, 2, 3, 4, 5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출력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요게 이제 그 배열의 값을 정렬하는 방법이죠. 자, 이 방법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블 정렬이라고 했죠. 버블 정렬. 그렇죠? 첫 번째 값을 정해 가지고 다른 요소에 있는 값하고 일일이 비교해서 이제 적은 값을 이제 첫 번째 배열 요소에 저장하고 그리고 다 이제 비교했으면 두 번째 요소를 정해 가지고 또 다른 요소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적은 값을 저장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비교하는 거죠. 이중 루프문을 사용하겠죠. 그렇죠.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요 방법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버블 정렬을 이용해서 실제 그 배열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예제죠. 자, 방법을 알면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3행의 넘에 자, 이번에는 34, 56에서 쭉 임의의 숫자가 저장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템포라는 변수 선언하고 자 10행에 보면 이제 그 10행에서 보면 이중 포문 이제 버블 정렬을 사용하고 있죠. 아까하고 똑같죠. int i는 0부터 넘적 렌스보다 적을 때까지 이제 쭉 루프문 돌죠. 요 그 10행에 있는 요 이제 외부 포문이 이제 그 비교되는 요소를 하나 정하는 거죠.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부 포문이 그 정해진 그 기준값에 대해서 비교되는 그 다음에 있는 다른 요소의 값이겠죠. 그렇죠. 쭉 비교해서 if해서 자 넘 i가 넘 j보다 크냐? 크면 우리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꾼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10행에 있는 그 이중 루프문을 다 수행하면 결국에는 넘이라는 배열에는 그 원래 배열 요소의 값이 정렬되겠죠. 오름차순으로. 자, 그리고 출력하면 자 출력한 결과가 있죠. 21이 가장 먼저 출력이 되죠. 그리고 23, 34에서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버블 정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죠. 자, 이상으로 이제 1차원 배열 사용 예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고, 자, 요걸 한번 이클립스에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